그러면 1000명이 있으면 동그라미 그려보시면 1000개의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그 동그라미는 온전히 당신만의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 예술을 바탕으로 그래피티, 사진, 라이브 페인팅 등 다양한 장르로 작업을 하고 있는 팡세라고 합니다. 제 예술관을 바탕으로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펑킨캣님은 제가 SNS에서 알게 됐어요. 2년 전 제가 기획한 전시 프로젝트 밍글에서 DJ를 맡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펑킨캣님이 기획한 프로젝트 김포 북변동 도시재생을 함께 참여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그 뒤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어떠한 예술가요, 어떠어떠한 작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제 예술관을 소개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제 예술관은 사랑과 평화이며 모든 예술은 하나다입니다. 과거에는 저를 그래피티 아티스트예요, 시각 디자이너예요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시도하는 영역들이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일러스트와 디자인, 사진, 영상 등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마다 제가 관심 있는 장르가 점점 확장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작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제 예술관을 이제는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관심이 많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화상 작업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하고 깊게 파고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여성주의적 개념이 점점 저한테도 다가오면서 한국 여성역이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하면은 진짜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 보수적인 공간에서 지내면서 지역에서 지내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여성으로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게 그냥 바꿀 수 없는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서울로 와서 미술을 공부를 해야겠다, 더 심도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왔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서울에 있잖아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상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온 대구라는 어떤 지역적 환경이 이러했구나가 되게 객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아성찰이 따라왔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서울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저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출신 지역, 학번 누구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나 이런 게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가정에 있는 장녀, 누구의 딸로서 살아왔는데 나라는 곽혜지, 팡세라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막한 감정도 들었고 정말 그냥 백지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화상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 좀 저한테 좀 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제 가치관도 성격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좀 왜 이렇게 머스마 같니? 왜 이렇게 남자 같니? 왜 이렇게 여성스럽지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본 것으로서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고 나도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건 남성스러운 나가 아니고 여성인 나의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화된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게 서울로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반쪽 빡빡 깎아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나는 집에 못 돌아갈 거야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 왜 머리를 밀고 싶었는데 못 밀었지? 하니까 그 이유가 저한테서 있는 게 아니라 제 외부에서 엄마가 아빠가 누군가 가족이 누군가 날 보면 뭐라 그러지? 이런 외부의 시선 때문에 제가 못 해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제가 머리를 민 거는. 사실 머리 미는 건 별건 아니죠. 하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내가 이 머리를 밀기까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야 됐나. 그것도 참 많은 감정적 깨달음이 왔었고, 그리고 나라는 여성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 그게 아니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작품으로 풀어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인간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 여기라는 타이틀로 제 자화상 작업을 이제 벽에도 라이브 페인팅에도 퍼포먼스에도 남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피티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뭐 힙합의 유행도 있고 많은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하고 있죠. 저는 뱅크시나 그래피티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게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대학 미술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 방식에 이런 예술, 이런 장르가 있구나 하고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구라는 지역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거였죠. 근데 홍대에 올라오니까 뭐 골목 지하철역에서부터 수많은 스티커, 낙서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래피티 하는 작가를 찾아가서 스프레이 사용법을 2년 동안 배웠고, 그리고 바로 그냥 이 문화에 뛰어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때 했던 첫 작업은 이제 제 상반신 자화상 누드였거든요. 도시를 배경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작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피티와 거리 예술, 스트릿 아트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꼭 사진을 찍어서 벽에 붙이는 위페스트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작업해보고 싶어요. 제 활동이 이 세상에 평등을 가져오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떠한 시각예술 장르라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 방식이 현재는 그래피티와 스트릿 아트였고요. 그것을 시도를 한 지는 5년, 6년 정도 됐네요. 하지만 이제 더 폭발적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했던 작업 중에 인상이 남는 작업이라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새벽에 페인트랑 스프레이 낑낑 들고 나와가지고 그렸던 첫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신촌에는 그래피티 터널이 있어요. 그래피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입구 쪽에다가 제 상반신 자화상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싶어, 남기고 싶어,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 라는 외로움의 감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개념이 점점점 살아오면서 확장이 되고 깊어지면서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업인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하나 꼽고 싶어요. 그 작품을. 우리나라는 너 미술해?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못 그려요 라는 말이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술가들 막 인재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한편으로는 많은 이제 국민들 사람들에게 좀 잘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관념과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 하지를 마라는 좀 억눌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은 그런 잣대는 없거든요. 예술 자체는 사람들이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시작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잘 못하면 시도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게 현재의 우리나라의 예술을 받아들이는 어떤 능력 혹은 미술관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는 어떤 현상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뭐 예술 시작했는데 천재성이 있고 잘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꾸준히 한 장르에서 막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따라오게 되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그냥 다 밀어서 치고, 예술은 지구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또 이랑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신의 놀이라는 곡을 썼어요. 그 곡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정말 저도 예술이 신의 놀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로 만드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좀 우울감이나 자살률 혹은 청년 실업 이런 사람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예술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혹시 제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은 연습장을 펼쳐서 동그라미라도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1000명이 있으면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하면 1000개의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는 온전히 당신만의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창이 열렸다는 점에서 솔직히 놓치기는 아까운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인터뷰를 오케이를 했는데,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좀 볼 수 있어요?